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주말에 윤석열 당선인이 1기 내각에 8명의 장관을 불렀습니다. 안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력으로 뽑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2년 연줄로 뽑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네. 2년 있는 사람이 1순위죠. 아, 그렇구나. 실력 있으나 2년. 네,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그런 분들이 1순위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5, 60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영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순위가 아무래도 지역 안배, 성별 안배는 특별히 안 하고 실력 위주로 뽑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2년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선 제가 60대 영남 남성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그 개념, 그러니까 윤석열 내각은 이런 개념이다, 그걸 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성 안배는 원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30대 장관이 뭐 많이 발탁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이번 발표엔 30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좀 눈에 띄는 건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1차 발표 때. 예. 여가부 폐지니까 이 부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장관은 뭐 합니까? 들어가서 여가부 폐지하는 로드맵 짜는 장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혹시 보훈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아직 잊혀졌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윤석열 후보와 만난 분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백재권 그 얼굴 관상 보시는 분이랑 같이 만났다. 그렇게 대권 도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보균 전 편집국장이 문체부 장관으로 되니 사실은 뭐 언론은 문체부가 하는 일이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이분은 네. 또 중앙일보에서 주로 정치 칼럼을 정치부에 네,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체부 장관에는 맞지 않아서 이건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인선 인사가 아니냐는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발표할 때 윤 당선인 측이 얘기한 이 정호영이 본인이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40년 한결같은 친구다. 네. 어릴 적부터 식사 어쩌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굉장히 강조한 분인데 당선인하고요. 이건 컨셉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안철수 윤석열 공동정부라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거 후보 시절에 그게 국민연금 등 개혁이었습니다. 연금 개혁. 예. 그러면 적어도 보건복지부는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분이 장관으로 와야 되는데 이 또한 좀 병원장 출신입니다. 예, 친분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번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전문가가 임명되고 차관은 보건 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보건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건 전문가로서
병원장 출신의 지금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을 밝혔고요. 제 사견으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복지 분야는 따로 두고 보건은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합쳐서 그걸 하나의 부처로 만들고 복지부는 사실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하고 합쳐서 따로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네.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대 장관은 반대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보면 저는 북부 유럽 쪽에 있는 데는 30대 장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공직에 고위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쪽보다 훨씬 경험이나 이 경력면이 일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는 프라이빗 섹터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진출하고 네. 공직은 조금 거기만 못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30대 장관급은 있어요. 대만에 장관은 아니고 장관급 자리에 그 컴퓨터 잘하는 청년이 지금 앉아 있으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네. 뭐 마스크 전국 그랬죠. 배포하는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30대가 장관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당선인에게 좀 사과하시라고 하셔야죠. 저 말을 만약에 당선인도 받아들이고 30대 장관을 안 할 거라면 이대남이나 30대 남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가부 폐지 이슈하고 그리고 30대 네. 장관 대거 기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대남 뭐 30대 아니 제 말 남성들이 들어보시고요. 30대 장관 시켜준다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장관 가는 걸 바라보고 지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공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냥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거고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당선인은 김용남 전 의원의 저 말은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네. 예, 텔레비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한 소리는 네. 지켰으면 좋겠다 싶고 좀 아까 말씀하신 소위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어떠냐. 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 사실 의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는 이제 그 오미크론 우리가 겪어내면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기준이 되는 건 좀 과거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혜숙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30대 장관 반대 발언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좀 위험합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경력 많다고 나이 많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북부 유럽에서는요. 네. 실력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정치권으로 가는데 정치인들의 임금이나 특혜들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좀 우리보다는 좀 적죠. 그런데 어제 장관 후보 8명 발표하자마자 안철수계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입각도 안 하겠다. 유난 공동정부 이거 적신호 켜진 거 아닌가요? 지금 합당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합당까지는 잘 된다고 했는데 아마 장관 추천 인사가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합당 절차가 종료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약간의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공동정부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계 누군가가 그렇죠. 내각의 중요 자리에 참여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야 공동정부죠. 네. 그런데 지금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도 된 건데 행안부 장관 후보로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수위 일각에서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을 안 하겠다. 이게 기본 컨셉이다. 이렇게 또 일부가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예, 오늘 그걸 박아버렸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은 원래 정치인은 안 하겠다는 개념이었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공동정부 구성을 얘기했지만 중요한 자리에 안철수계 의원들을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이 반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반발하면 그러면 대선 때 단일화는 뭐냐. 예. 안철수 대표는 뭐냐. 이태규 의원은 뭐 한 거냐. 왜냐하면 거기가 그 가교 역할을 했잖아요. 단일화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퇴한다. 입각도 안 하겠다. 이 말은 강력히 나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라는 요구로 일단 지금은 읽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입각 안 한다. 입각해달라. 그렇지. 나 써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당선인이 응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법 집행 그리고 선거 관련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장관은 안 가는 게 맞겠다. 이건 김용남 의원도 계속 지적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켜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단일화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 몫으로 추천 인사가 내각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네. 법무부나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건 저는 그거는 어떤 중립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안부, 법무부 다 정치인이 지금도 하고 있죠. 박범계 장관이나 전해철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김용남 의원님. 예. 나 입각 안 한다. 나 비서실장 안 한다. 그런 거 발표해가지고 기사 내고 그런다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기사요? 네, 이런 기사 써줄게 이렇게. 아니 그건 사실 자기 장사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있죠. 네. 정치권 꼭 이 선거 시즌에 입각설, 김용남 입각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김용남 비서실장설 막 이런 거.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은 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김용남 전 의원은 사실 그런 거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스펙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역할도 많았는데 그런 거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멋지십니다. 다른 분들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항상 인사 때마다 하마평 기사에 이렇게 오르는 게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자가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자고 치는 곳도 많아요. 자가 발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김용남은 안 합니다. 네. 0688님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요. 평화로운 날만 계속돼가지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양당 패널들 두 분이 노래 대결 하시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노래 대결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평화롭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그냥 할까요? 네. 한번 하시죠, 한번. 예,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김한국님께서 뭐가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죄를 지었지 않으면 될 일일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3765님께서는 공무원은 정부의 결정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지금 검사들이 불 뿜는 거는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수사의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검사고. 그런데 왜 검사가 수사권을 놓친다 해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률만 다루시는 게 옳죠. 수사를 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형사처럼 잡으러 다니는 기술 없잖아요.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지금의 소위 이게 중수청 논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6개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놔둔 거거든요. 근데 그 6개 부분이 사실은 선거, 그다음에 그 권력형 범죄, 그다음에 방위산업청 범죄 등등 해서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면 중수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검사라는 지위가 없어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검찰이 중수청과 검찰로 분리돼서 한쪽은 수사하는 데 주력하고 한쪽은 기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핫이슈인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워집니까? 별로 핫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검사,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는 판사들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네. OECD 가입국 35개국 중에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27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해요. 네. 그리고 검사가 수사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도 경찰의 수사 단계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통해서 다 방향을 잡아주고 가지를 쳐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의 그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 4급 이상의 공무원만 검찰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7급, 8급 하위직 공무원 수사를 하다가 이게 들어가다 보면 4급 아니라 장차관 관련 범죄도 나오는 거고 저금 금액의 범죄를 수사하다가 다단계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경제범죄까지 수사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듯이 이거는 4급 이상의 범죄야, 이건 하위직 범죄야 이렇게 실제로 수사를 해보면 절대로 이렇게 나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대 범죄에 한정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해갖고 지금 1년 정도 시행했는데 일선 수사기관에서요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끝나지도 않아요. 이게. 검사들이 태업한 건 태업이라고 그리고 저기요 무슨 태업이에요? 지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는 김영당 전 의원께서 검사 출신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말씀은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우리나라 검찰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아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불려 나왔을 때 금태섭 의원하고 대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 논자였어요. 네. 공수처는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국회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분리냐는 그 상황에서 국민이 결정하면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검찰권이 검사가 검찰청에도 일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일부 있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나서서 반대하니까 검찰은 정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정파적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시기에는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해방 이후. 네. 예. 근데 경찰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 많은 수사와 관련된 권력을 검찰로 이동한 거잖아요. 검찰을 또 너무 검찰을 키우다 보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니까 분리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늘 이제 수사학적으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분리시키고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검사가 가진 권한은 수사에서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권한이에요. 결정은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됐던 구속영장이 됐던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사람을 잡아넣을 수도 없고 어디 강제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중수처라는 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만든 공수처 이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쩐지는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얘기는 편향된 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실력도 없어서 영장재판 들어가고 우리가 수사 아마추어인데요.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영 현찮지만 그래도 얼굴 봐서
영장 발부 이번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공수처 검사가 영장 재판 들어가서 판사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실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무슨 중수처라는 기관을 또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게 정말 진정한 국정농단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이게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김용남 전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중수청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 관계된 사람들의 비리를 덮는 거라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 이토록 지금 검찰 체제를 고집하는 건 본부장 비리 덮기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은 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는 논외니까 공수처 말고 지금 뭐 검찰이 수사해서 청구할 권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 검찰은요 직접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영장 청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직접 지휘권 기소권 뭐가 오해예요. 그래서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그거로 바로 구속이 됩니까? 잠깐만요. 영장 청구할 때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제가 말할 시간이니까. 두 의원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지금 안 되는데요. 김용남 전 검사님께서 이제 또 검사 본색이 너무 검사 나오셨어요. 편이세요. 자, 그리고 저는 검사 편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국민 편이에요. 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래서 봐주고 그랬냐고요, 검사들이. 우리나라 검사가 사실 힘이 세긴 세잖아요. 전 세계에 비교해도 다른 검사에 비하면. 그거는 어느 나라의 어떤 검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미국의 연방검사는 엄청 세요. 이거는 검사 출신 의원님들은 좀 이해충돌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연방검사는 여기까지 갈게요. 토론의 이해충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요. 힘은 세잖아요. 자, 다른 나라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합니까? 0153님 얘기했고요. 7817님 검수완박은 경찰한테 권력 몰아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만큼 중립적인가요?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은 한 3박 4일 토론하고 싸울 수 있어서요. 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누가 출마해도 서울 승리 어렵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할 각오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희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 왜 의원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됩니까? 그 의원들하고 얘기되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저는 송영길 전 대표든 아니면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출마의 자유는 모두에게 있다. 예, 다만 그것이 과거의 누군가의 지위나 지금 현재 누군가의 권위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갈 길은 말 가지고 서로 갈등을 공개적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거 당원 당규대로 하라. 네. 예, 50%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조사, 권리당원 투표 하거든요. 온라인 투표.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나는 희생하겠다. 그건 수사합니다. 출마의 변이에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선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출마를 했으면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100% 맞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뭐가 문제냐면 대선 직전에 그게 불과 몇 달이나 됐어요. 그때 앞장서서 그랬잖아요. 586 운동권 출신 우리 당 정치인들 이제 정치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나부터 용퇴할 때니까 나 따라서 다 이제 용퇴하자라고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따라 했죠. 근데 아니 그러던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니 아니 그러면 불과 한 2달 됐나요? 한 2달도 안 됐을 때 586 다 그만두자 정치 나부터 그만두겠다고 한 건 뭐예요? 정치 그 지금 의원님 말을 살짝 바꾸시면 곤란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한다고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용퇴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586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대권 출마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짝 그런 아닙니다. 말을 의원님이 정치권을 떠나겠다, 뭐 정계 은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얘기하고요.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을 광야로 인식하고 희생하겠다. 그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 지도부가 말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 알겠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은 민주당 보면은 웃음이 나온다면서요. 좀 좋다면서요. 아니 그 이번에 뭐 소위 얘기하는 검수완박도 민주당 지금 당장 밀어붙여갖고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뭐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 기세인데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와 그 홍준표 의원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할게요. 네. 1788님께서 시청률 88%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계속 예쁘게 싸워주세요. 그런데 건설적으로 토론해야죠.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